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주제부터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김한길 태우고 반문 빅텐트 시동.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싫은 사람 일로 모여라. 작은 텐트가 아니라 빅텐트 시동. 새시대 준비위원회 현판식 개막식이 있었는데 함께 보시죠. 하나, 둘, 셋. 저희 그 선대위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실사구시의 실용주의 선대위고, 정권 교체를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석열 후보뿐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는 윤석열입니다. 맞습니까? 예. 윤석열의 정권 교체를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도저히 더는 지켜볼 수가 없다.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코로나와 이 대장동 사건을 보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민주정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사자가 여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서 해괴한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정말 이게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우리가 이걸 교체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아마 이 정신 건강이 아주 심각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의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도 아니다. 이거는 국가도 아니다. 국민들 정신 스트레스만 주고 있다.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강경 발언이었습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이건 국가도 아니다. 정말 초유의 강경 발언인데 왜 후보는 이런 말을 한 겁니까? 지금 일련에 이뤄지고 있는 많은 사건들에 대한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께서 말씀 주고 있지만, 유한기 전 본부장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실들은 점점 묻혀지는 건 아닌가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를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응당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잘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께 고개 숙이고 사과를 해야 마땅할 겁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은 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이라 불릴 정도로 그 잘못에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만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적반하장 국민의힘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건대 정권 교체가 될 때만이 이 같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지 않겠는가.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 공분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제기를 걸었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아마도 현장에서 조금 강한 메시지, 어조를 통해서 나타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을 처리하는 검찰의 수사 방식 등이나 이재명 후보의 태도,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지금 이 비상 상황과 의료 마비 시스템 등을 일컬으면서 이건 국가도 아니다라고 후보가 목소리를 높인 거다. 자, 새시대 준비위원회, 이거 뭐 하는 데입니까? 지금 이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시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과거에 있었던 진보에서 보수,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의 새로운 정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큽니다.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이쪽 저쪽 편에 서지 않는 보다 많은 사람들도 함께 새로운 국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위원장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중도를 포함해서 합리적 진보까지 모두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놨기 때문에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이 나타나게 되면 기존의 국민의 힘만으로 정권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예. 확고하게 심어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선대위와 이제 별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조직이다라는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예. 민주당 대표셨던 전재수 의원님이 잘 아시는 김한길 전 대표가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개막식하는 모습도 보셨고, 이건 국가도 아니다. 윤석열 후보의 작심 발언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김한길 대표님께서는 저는 뭐 얼마 전까지 이제 그 암 투병을 하고 계신 걸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화면에 비치는 얼굴 보니까 건강은 좀 되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예. 뭐 건강이 좀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고요. 기본적으로 새시대 준비위원회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새시대에 걸맞는 뭔가 이게 미래 청사진이라든지 어떤 미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좀 구성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가져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건 나라도 아니다, 정상적인 민주정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무리 이게 대통령 선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선을 넘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잖아요. 정상적인 민주국가 하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아니라면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건 나라가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적인 극단적인 사례 몇 가지를 가지고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물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G8을 넘어서 G7, G5로 나아가고 있는 세계적 위상에 비춰볼 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코로나와 힘겹게 사투를 벌리면서 그야말로 모범적 방역을 지금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해 나오고 있는 이런 성과들을 볼 때, 이것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딱 한 가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윤석열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표를 얻어야 되는 후보의 입장이고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이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후보라면 적어도 이제 어떤 위로의 말,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누구를 위한 반대는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대하는 상대방이 없어지면 예. 위험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로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도 아니다. 난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관련된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국가도 아니다. 이게 나라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외쳤던 그 발언이 약간 오마주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건 국가도 아니다. 묘하게 연상되는군요.